대전에서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숨진 선생님은 4년 전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유족 등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도 같은 학부모로부터 학교를 떠날 때까지 4년여 동안 괴롭힘을 당했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서희초 교사 사건까지 벌어지자 고통이 되살아나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고인이 근무했던 학교엔 추모 화환이 밀려들었고 그 꽃들 앞에서 동료 교사는 쓰러져 오열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교사가 추모 화환 사이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울먹입니다. 짬 교감 찾아와서 무릎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가만 안 두겠다는 식의 협박, 교육청에도 민원 꾸준하게 넣겠다는 그런 협박들은. 대전의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어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은 교실엔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4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연락을 드리면 좀 우리가 문제냐는 식으로 대응이 왔던 것 같고 저를 찾아오시고 하면서. 그해 11월 A 교사는 친구를 때린 학생을 교장실로 보냈는데 다음 날 학부모가 찾아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아이에게 망신을 줬단 이유였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정서적 학대를 한다고 하니 그때 모든 학부모들이 참여사를 같이 내주셨고요. A 교사는 1년 뒤 겨우 아동학대 혐의를 벗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4명 중에 1명의 학생이 그 전담 교무실이 있는 한 층에 같이 있었던 거 이제 보아지는데 다른 데로 보내라 라는 식이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A 교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지도하다가 폭언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이 선생님을 치워라. 우리 애들이 무서워서 그러면 학교 생활 못한다며? 학교와 가까이 살던 A 교사는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와 마주칠까 봐 마트도 멀리 다녔다고 유족은 전했습니다. 유족과 대전교사노조는 A 교사가 이 같은 고통을 혼자 버텨야 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주말마다 열린 추모 집회에도 참석했던 A 교사는 추모해야 할 또 다른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A 교사는 신체 조직을 기증해 도움이 필요한 여러 환자에게 나눠주고 떠났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대전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식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대책이 나왔지만 현장은 달라진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한 조사 결과 교사들은 여전히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운구 차량이 들어옵니다. 동료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눈물을 쏟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발인이 오늘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사례를 직접 적어 초등교사 노조에 보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급식실에 들어놓은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도 같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4년여 동안 이어졌습니다. A씨는 어떤 노력도 부메랑이 될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게 점점 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은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교조와 녹색병원이 지난달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일반 성인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학부모 또는 학생과의 상담에서 크고 작은 언어, 신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한 정신건강 수준들이 아주 나쁜 상황입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이들의 사업장 정보가 공유되자 비난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JTBC 박소윤입니다. 19년에 담임으로 맡고 있었던 아이들의 학부모님들께서 계속적인 민원이 있었고, 이게 2020년에 아동학대 고소하시고 2020년 똑같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담임을 맡지 않았는데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이 선생님에 대해서.
학교와 교육청에 아이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 1학년 때 선생님의 잘못 지도했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청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담임을 못 맡으셨어요. 하도 저렇게 하니까.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내내 교과 담임을 했는데 문제는 이 가해 학생 학부모들과도 계속 마주치면서 계속 민원이 왔다는. 자, 그 중에 저도 이제 이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기막힌 내용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체육 수업을 듣고 경제가 나오는 필기 시험인가 원래 이제 쳤는데 그 점수가 노력을 좀 이렇게 저점이 나왔겠죠. 그래서 그 부모가 우리 애를 그애 누나라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보복을 하기 위해 점수를 이렇게 줬다면서 또 민원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와서 다행히도 필기시험이니까 답안지가 있어서 답안지를 봤더니 107을 냈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갔다고 해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갖다 그냥 계속 온 학교와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또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제보 하나를 받았는데요. 그 사진 좀 띄워주시죠. 예, 정말 이게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였는데요. 보여주시죠. 자, 19년도 아동학대 사건이 엄청났다네. 같은 동네 사니 지나다 만나면 교사한테 야, 너 이리 와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동네를 살아서 오다 가다 보셨다는데 그때마다 계속 저렇게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그 제작진이 확인한 바로는 사실은 해당 교사하고 학부모들이 같은 동네를 살았었는데 제보자의 이야기 되면은 교사에게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또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는 다른 1학년 학부모들이 가해 학생들이 잘못을 잡아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학부모들한테 꼬투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시 아동 학대라고 그 주장을 했지만은 그 학대한 주장에 대해서 이 학부모들은 뭐라고 했냐면 교사가 정당하고 합당한 교육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탄원서를 냈는데 이 탄원서는 그 아동 학대로 신고한 4명의 학부모를 빼놓고 나머지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올렸던 것이죠. 한 동네 살면서 오다 가다 만나면 차라리 그냥 모른 척을 하지. 야, 너 이리 와봐 하면서 민원을 계속.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대체? 예? 이 학부모님들과도 저희가 연락이 닿았는데요. 그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나중에 무혐의가 났지만 딱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담임에서 배제되셨잖아요.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피해 혐의가 확진된 것도 아닌데 이거는 무슨 유죄인 거니까. 그리고 아동학대 이런 것도 학교에서 전혀 보호를 안 해준다는 걸 저는 그냥 그 사건으로 느꼈거든요. 대체 학교에서 그런 선생님이 뭘 믿고 아이들을 좀 정당하게 지도를 하시냐. 얘기하시기도 하시는 게 아동학대를 신고 걸리면 바로 물러나야 되고 그리고 계속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하시다가 저는 선생님 굉장히 대쪽 같으신 분이고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라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으면 다른 학교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저러면? 네, 이 일 이후에 실제로도 오랜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요, 이 숨진 교사가 최근에 그 서희초 숨진 교사 사건을 접하면서 당시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상당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서희초 교사의 죽음을 본인 일처럼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진상규명, 교권 회복 주장하면서 매주 토요일에 서울에서 주말 추모 집회가 열렸는데 여기를 매주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49제 때도 자리를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무슨 속보가 하나 좀 들어왔죠? 네. 그런데 이 해당 학부모들이 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벌써부터 그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게 두 곳에 대해서는 별점 테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같은 주민이라는 게 부끄럽다, 괴롭힌 만큼 돌려받는다, 이런 어떤 비난성 리뷰도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